자,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이제 전기 산업기사, 전기기사를 위한 회로 이론 챕터 1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기 이론 기본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자, 먼저 전류부터 가는데요. 전류는 electric current 그러죠. 전기적인 흐름. 우리가 전하의 흐름을 전류다 이렇게 얘기하고 양 또는 음의 전하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전류, 흐름이니까요. 그쵸? 이동하는 현상을 전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단위는 이제 암페어를 쓰겠다. 그 얘기죠. 프랑스 사람 이름이죠. 앙페르라는 사람의 이름은, 영어 이름이죠. 얘는.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 A라고 쓰겠다. 그 얘기고. 그래서 이 전류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직류와 교류가 있죠. 교류. 직류는 direct current 또는 direct current 이렇게 얘기하고, 교류는 alternating 커런트 변하는 거죠. 직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자 먼저 자 직류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생긴 뭐 전구 부하라고 하죠. 우리가 전기를 소비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하다, 부하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이렇게 건전지를 하나 달면 아시다시피 이쪽이 플러스죠. 이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전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전하는 이동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존 약속에 의해서 전류는 이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거를 자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그렇죠? 이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여기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그때 여기 빨간색 보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이동할 때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했는데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고 우리가 약속을 하자 그 얘기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고 있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약속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건전지를 달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일정하게 우리가 흐르는 전류를 바로 직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리고 그때의 전류의 양을 우리가 암페어, 단위로 암페어를 쓴다고 그랬는데, 바로 전류를 우리가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했을 때 그때의 전류의 양을 그걸 1암페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직류, 자 이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류는 지금 빨간색 보이죠? 빨간색 이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직류는 우리가 대문자로 표시하죠. 대문자 약속이지. VI 전압과 전류 대문자로 주로 표시하고요. 이 직류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시간과 그렇죠? 여기 시간 t 그리고 이쪽을 전류 i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서 전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렇죠?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전기적인 흐름을 직류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의 전류는 바로 이 시간에 따른 바로 전하량, 전하의 변화량, 이것을 우리가 전류, 그렇죠? 전류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죠. 그래서 어떤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전하량이 흘렀을 때 그때의 값을 우리가 전류다 이렇게 얘기하고 암페어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얘는 전하량, 얘는 시간이 되죠. 그리고 그때 이 식으로부터 결국 이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전류에다가 바로 그렇죠? 여기 시간, 얼마만큼 시간이 곱해졌냐에 달려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로 봤을 때 이 녀석의 지금 시간, 여기가 전류 이렇게 주어졌을 때요. 그때 여기에서의 전하량은 바로 I 곱하기 T, 바로 이 부분의 면적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T 시간 동안 이 I라고 하는 것이 흘렀을 때의 전하량은 전류와 T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때 이제 앞으로 이 건전지를 이 기호로 쓰겠다는 거죠. 이쪽이 플러스 극, 이쪽이 마이너스 극.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긴 것이 플러스고요. 여기 짧은 쪽이 마이너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바로 이 직류 전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표시하겠다 그 얘기지. 건전지를 대신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교류로 가는데요. 교류는 뭐 나중에 또 한번 배우겠지만 이렇게 N극과 S극 자석을 놓은 상태에서, 뭐 이쪽은 지금 잘라낸 거예요. 이쪽은 뭐 S극이 또 있겠지. 이쪽은 N극이 있고, 자 이렇게
자석을 둔 상태에서 여기에 도체를 달아서 자 이걸 회전시켜야죠. 회전시키면 발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슬립링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달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전선을 끌어내면 이쪽 부하에 전력을 공급한다 그 얘기죠. 자 풍력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자 이쪽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원동기라고 하죠. 돌려야 돼. 돌리지 않으면 전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이쪽에다가 뭐 풍차를 달면 풍력 발전, 그렇죠? 그 다음에 수차를 달면 수력 발전, 또 석탄이나 원자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터빈을 돌리면 그렇죠? 뭐 원자력 발전 또는 화력 발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돌려야 돼. 돌리면 오호 이쪽에서 그렇죠? 이렇게 교류 발전이 이루어져서 파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오호 이게 바로 발전의 원리죠. 이렇게 생긴 도체를 이 자작 내에서 이 녀석을 회전시키게 되면 거기에서 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력이 발생해서 바로 이런 교류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출현하기 때문에 alternating current 교류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붙였다는 얘기죠. 그치? 그리고 이쪽이 역시 시간, 이쪽이 우리가 전류 I 이렇게 쓰는데요. 보통 교류는 소문자로 표현해요. 그래서 전압은 V, 그 다음에 전류는 I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거죠. 전압, 전류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늘 변하고 있어요. 점점 커졌다가 0이 되었다 다시 아랫방향으로 커졌다가 다시 그렇죠. 이렇게 늘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직류에서는 바로 전류는 뭐였습니까? Q를 이렇게 T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직류에서는 정의했다면 얘는 늘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Q 여기서도 소문자를 쓰네요. 그쵸? 교류에서 전하량 Q도 소문자를 쓰고 있고요. 즉 이 시간에 따른 전하량의 변화율 이거는 dQ, dt 바로 Q를 T에 관해서 미분한다 그 얘기죠. 이런 변화율로 바로 전류를 정의하겠다 그 얘기죠. 그치? 교류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녀석 dt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id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양변을 바로 인테그랄 적분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에다가 인테그랄 이렇게 씌워버린 거죠. 인테그랄 이렇게 씌워버리면 결국 여러분들 뭐 인테그랄 우리가 인테그랄 뭐 dx 이거면 여기 1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바로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x가 되지. 적분상수는 우선 빼더라도. 그런듯이 이 녀석도 적분하게 되면 인테그랄 1dq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은 바로 q가 돼버렸죠. 이렇게 q. 그래서 바로 전하량은 그러면 바로 전류를 시간에 따라서 적분을 하게 되면 그 녀석이 전하량이 되겠다. 우리 앞에 직류에서도 살펴봤지만 바로 이 면적이 바로 그 전하량이라고 그랬죠. 직류에서도 우리가 직류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렇죠? 그때 전류와 이 시간의 곱, 직류라면 뭐 이런 사각형 이 면적 넓이가 바로 전하량이었다면 여기에서도 이 곡선에서 이 부분의 넓이가 해당되는 것이 교류에서도 전하량을 뜻하기 때문에 바로 적분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I와 T 이 부분을 적분한 것이 바로 전하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제 했던 요 녀석 우리가 기전력이 발생해서 여기를 통해서 지금 그렇죠? 이 교류 전류가 공급이 되는데 그 녀석을 이제 늘 저렇게 쓰지 않고요. 자 이렇게 역시 교류 역시 이렇게 물결 모양을 표현해서 이 정연파죠. 정연파, 사인파. 그래서 이 모양을 따서 이렇게 우리가 공급을 한다 그러면 바로 이게 교류 전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 얘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전류는 이제 양 또는 음의 전하가 이동하는 거예요. 전하는 이제 뒤에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전기적인 어떤 성질을 갖는 것을 우리가 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이동하는 현상을 나타내고요. 단위는 암페어를 쓰겠고 바로 직류는 DC 바로 이렇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 형태를 갖게 되면서 공급하게 되고요. 이쪽에서 나타나는 전류의 모양은 그렇죠? 이렇게 늘 일정한 값을 갖는 것을 바로 직류. 그 다음에 교류는 alternating current AC라고 하고요. 교류 번갈아 가면서 그렇지? 교환하면서 된다 그 얘기고 기호로는 직류는 이렇게 썼지만 교류는 이렇게 물결 모양을 써서 이 정연파 그렇죠?
교류는 이렇게 생긴 정연파 모양을 따서 요 녀석은 교류를 공급하고 있구나, 교류 전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요, 바로 전기가 발생하는 우리가 근본적인 성질을 한번 살펴보면 아주 작은, 그렇죠? 우리가 아주 작은 원자라고 하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를 원자를 이렇게 한번 확대를 한번 해봤어요. 쭉 당겨다가. 그래서 옛날에는 이 녀석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녀석을 확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원자를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원자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전자. 전자. 원자 핵. 그리고 또 원자 핵을 또 들여다보니까 원자 핵은 이렇게 플러스 전하,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는 양성자와 또 여기 보이죠? 이 세 개짜리 아무런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로 또 원자 핵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원자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원자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원자 핵과 전자로, 그렇죠?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시 그 원자 핵은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로 또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중성자는 정기적으로는 중성, 양성자는 그렇죠? 당연히 플러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원자 핵 자체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 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의 어떤 물리적인 성질을 우리가 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원자 핵은 이 양성자라고 하는 녀석 때문에 이 녀석은 전체적으로 플러스 값을 갖게 되는 전하를 띠게 되고요. 전자는 근본적으로 여기 하얀색으로 마이너스 표현했죠. 전자는 그렇다면 마이너스 전하를 갖게 되는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자 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되어서, 그렇죠? 얘를 플러스 전하, 얘를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질량비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양성자를 우리가 1로 봤을 때, 이 녀석의 양성자의 질량비를 1로 봤을 때 중성자도 거의 같은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데, 전자는 바로 이런 녀석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다는 거예요. 1873분의 1.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굉장히 가벼워서 이 녀석이 얘를 우리가 전기적으로 끌어당기고 있죠. 전기적으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워낙에 가볍다 보니까 이 녀석이 이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의 질량은 대략 이 정도 1.67에 10의 -27제곱 킬로그램. 전자는 이것보다 굉장히 가볍다고 그랬죠. 1873배. 그래서 9.1에 10의 -31제곱 킬로그램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전자의 전하량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요. 포인트로 요거 얘는 이제 음의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602에 10의 -19제곱 19제곱. 그래서 여기 19제곱 이것 정도는 좀 외워야 돼. -1.602에 10의 -19제곱. 그래서 옛날에 삼성전자가 어떤 카피로 광고를 했냐면 또 하나의 가족 그랬죠. 가족은 뭡니까? 가족은 19죠. 19. 가족은 19. 그래서 19제곱. 전자는 19다. 10의 -19제곱. 1.602에 10의 -19제곱. 이거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요것 정도는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는 중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중성.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고르게 가지고 있어서 중성을 띠고 있다 그 얘기지. 자, 다음은 자유전자로 가보는데요. 자유 그렇죠. 자유. 나는 자유로워. 맘껏 내 맘대로 할 거야 그 얘기죠. 그치? 이렇게 원자 핵 주위를 만약에 이렇게 5개의 전자가 이렇게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 원자 핵에 꽉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전자를 구속전자라고 하고요. 또 어떤 전자는 이렇게 이 궤도 속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치? 나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유전자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마찰이라든가 어떤 물리화학적인 어떤 자극에 의해서
전자 하나가 들어올 수도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아까 5, 5였는데 얘가 하나 더 들어와서 마이너스 6을 갖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원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라고요. 원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지. 왜? 전자 하나가 더 늘어나서 이렇게 됐으니까. 또 여기 있던 것이 이렇게 탈출을 한 거죠. 지금 마음대로 막 빠져나가. 이걸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또 가져가네요. 그러면 바로 이쪽은 플러스 5였는데 두 개가 현재 빠져나간 상태여서 이제 4개만 남았죠. 그래서 이 원자는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더 강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 원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것 때문에 바로 전기 현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전류가 흐르고 하는 것, 기전력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자유전자가 이렇게 이동함으로써 전기 현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전위차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야 거기에서 차이 때문에 서로 평형을 이루려고 우리가 뭔가 이동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여기 플러스 전하가 더 많네요. 그렇죠? 플러스 6을 갖고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더 많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7에 전하를 갖게 되는데 얘가 높은 전위, 얘가 낮은 전위를 갖게 되면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막 달라붙으려고 안달이 나는 거죠. 이럴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선 하나 딱 달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 녀석이 플러스가 또 마이너스가 전위차의 발생에 의해서 즉 플러스 6과 마이너스 7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빼기를 해야죠. 빼보니까 이런 전위차가 발생하면서 그렇죠? 바로 이 두 도체에서 바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를 우리가 전위차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위차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전선을 달아두면 그렇죠? 바로 전위차가 큰 것에서 바로 전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 얘기지. 그렇죠? 또 이렇게 플러스 6 마이너스 11 그러면 둘의 전위차는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11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뭐 이런 전위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시 도선으로 이어주게 되면 전류가 발생하게 될 거다 그 얘기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자유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평형인 상태를 만들려고 하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게 되면서 이제 정기적으로는 중성 얘도 하나씩 마이너스 플러스 하나씩 갖게 되면서 정기적으로 중성 이렇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전류의 흐름은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0,0이 됐을 때에는 더 이상 전류의 흐름은 발생하지 않는 거지. 그렇다면 그럼 이런 어떤 전류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놔두면 중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전류의 흐름이 멈춰지겠죠. 계속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전력이라고 하는 힘이 바로 필요한데 그렇죠? 전류를 계속 발생시키려면 연속적으로 전위차를 계속 유발해내야 돼요. 전위차가 발생해야만 전류가 흐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기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뭐 발생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전력을 발생시킨다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힘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계속해서 전류를 발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대로 놔두면 이제 전하가 이동하면서 중성이 만들어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러려면 여기에 바로 뭡니까? 건전지 같은 걸 이렇게 딱 달아주면 되겠네요. 그치? 그럼 계속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전위차가 발생하게 되면서 계속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 얘기지. 이렇게 바로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발생하는 장치, 즉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에는 바로 이런 전지와 발전기도 있겠죠. 그렇지. 발전기에서도 계속 돌려주면 기전력이 만들어지면서 전위차를 만들어내고 계속 전류가 연속적으로 흐르게 해주는 그런 구실을 하겠다 그 얘기죠. 전지와 발전기가 바로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 기전력 역시 우리가 뭐 1.5V짜리 뭐 건전지다 그러듯이 얘는 1.5V의 기전력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역시 전압과 같은 단위를 쓴다. 볼트라고 하는 단위를 역시 이 기전력에서도 쓰겠다 그 얘기죠.
자, 이제 그렇다면 자, 이제 전압은 우리가 전압의 크기는 1.5V다. 뭐 기전력이 1.5V다. 뭐 전압과 같은 의미로 사용해도 된다고 그랬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여기에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때 이 녀석이 그쵸? 일을 하죠. 전기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지. 그거 역시 우리가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W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때 바로 이 녀석이 어떤 전하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 그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바로 V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일을 했는데 그 녀석을 Q라고 하는 전하를 공급해서 이만큼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우리가 바로 전압 V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전압은 바로 한 일을 그쵸? 여기에 공급해준 전하량으로 나눈 값, 이 녀석을 우리가 전압이다. V는 Q분의 W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떤 도체에 우리가 Q 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해서 여기에서 W만큼의 단위는 줄이죠. 1이니까 W만큼의 일을 했다고 하면 바로 그때를 우리가 그때의 전위차를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1V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V는 그렇죠? 여기 1쿨롱의 전하가 이동하면서 1줄의 일을 했을 때 그때의 전압을 우리가 V, 전압 1V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줄은 우리가 힘의 단위는 뉴턴을 쓰죠. 그래서 1뉴턴의 힘으로 물체 1m를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이나 또는 이거에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1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전위차에서 얘기했던 그 전위를 한번 살펴봅시다. 전위는 바로 영어로는 electrical potential energy,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다 그런 뜻이에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서 전위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대지 땅 같은 경우를 기준 전압 뭐 0V로 이렇게 잡죠. 0V 이렇게 잡고 그때 어떤 도체가 이곳으로부터의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5V다. 또는 어떤 것은 이 기준 전압 0V로부터 얘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2V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기준 전압과의 차이는 뭐 기준 전압이죠. 기준 전압과의 차이는 얘는 5V. 요 녀석은 이 기준 전압과의 차이는 2V. 이걸 우리가 전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요 둘 사이에서도의 전위차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치? 차이니까. 얘가 5V, 얘가 2V다 그러면 5에서 2V를 뺀 바로 3V를 이 두 도체의 전위차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는 거지. 바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역학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역학에서 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일은 어떤 힘을 가지고 그렇죠? 얼마만큼의 거리를 움직였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일을 정의하는데 바로 이 H 만약에 여기를 땅이고 이걸로 하나의 어떤 물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때의 우리가 위치 에너지 바로 뭡니까? 바로 힘 mg죠.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 거기에다가 높이 h 이랬듯이 이걸 이제 역학에서 얘기한 거고요. 우리가 이 전기에서도 바로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QV다 그 얘기죠. 이게 높이차, 얘는 V는 전위차, 그리고 얘는 바로 뭡니까? Q, 바로 전하량을 얼마만큼의 어떤 전하량을 얼마만큼의 전위차로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걸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V는 Q분의 W 이것을 이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네. 그쵸? 1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하량에다가 전위차가 곱해진 것이다. 즉 V는 얘는 Q분의 W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위를 보면 이 W 1은 뭡니까? 줄이고요. Q는 뭡니까? 쿨롱이었죠. 쿨롱. 전하량은 단위가 쿨롱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줄 퍼 쿨롱을 우리가 볼트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단위 문제도 가끔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둬야죠. 그리고 이제 교류에서는 당연히 이제 변화율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압은
역시 dw, dq 이 녀석을 뭐 d자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미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녀석 이쪽으로 넘어가면 v dq가 바로 dw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변을 이렇게 인테그랄을 시켜버리자는 거죠. 그 식이 바로 요 식이죠, 요 식. 그래서 왼쪽은 여기 1이 생략돼 있으니까요. 1 dw는 바로 뭡니까? w가 되는 거죠, 그냥. 그치? 그리고 그렇다면 교류에서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량에 관해서 역시 적분한 값이다. 이렇게 이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결국 이 식은 바로 이 식으로부터 유도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식은 넘어가 볼까요? 뭐요? 바로 VQ가 되는 거죠. VQ가 W 이렇게 되고 이걸 좀 보기 좋게 여기 인테그랄 여기다 D자 이렇게 더 붙였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치? 그래서 이 식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자, 이번에는 이제 기전력과 단자 전압으로 가는데요. 자, 기전력은 그렇죠? 오호 여기에 우리가 전구를 이렇게 밝히는 힘이 필요하죠. 그걸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해주는 능력을 가진 것, 이걸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하고, 그때 사실 우리가 뭐 대부분은 요 녀석이 만 1.5V다 그러면 여기에도 1.5V다 이렇게 같게도 보지만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바로 이 건전지라고 하면 모든 이런 기전력 내부에는 어떤 저항이 있다는 거. 이렇게 오호 이걸 하나의 어떤 기전력으로 본다면 그 내부에는 이렇게 저항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내부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전력이 발생했으면 그 속에는 이런 내부 저항을 포함하게 되고, 이 기전력과 구분되어져서 이제 이쪽 양단에, 그쵸? 이쪽 단과 이쪽 단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단자 전압이다. 기전력은 요 전력을 발생시키는 원동력, 기본이 되는 힘이라면 이쪽 부하 쪽에서 걸리는 전압을 단자 전압, 이 둘을 구분하자는 거죠. 뭐 때문에? 바로 이런 내부 저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R 우리가 저항을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R이라고 쓰는데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여기에 걸리는 단자 전압 V 이 속에는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이 V 안에는 바로 이렇게 생긴 거. 기전력과 여기 내부 저항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은 이 단자 전압 V와 구분하기 위해서 기전력을 E라고 쓰고 또 내부 저항을 스몰 r로 이렇게도 표시한다 그 얘기죠. 뭐 명확하게 구분될 때에는 그냥 뭐 하나로 쓰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E와 V를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쪽을 V라고 하면 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기전력은 E, 내부 저항은 스몰 r, 그리고 이쪽 부하 저항을 라지 r 이렇게 구분해서도 쓰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때 기전력은 여기에서의 뒤에 또 나오지만요. 여기는 부드럽게 좀 봐주세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의 전압 강하와 이쪽에서의 전압 강하.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그렇죠? 여기 I가 흐르면 이쪽 I로 역시 흐르게 되기 때문에 IR. 또 이쪽에서의 전압 강하는 또 역시 I와 스몰 r이 곱해져서 만들어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V 단자 전압은 요 녀석에서의 전압만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죠? V는 그냥 IR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기전력은 이 전이차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전류가 연속적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랬고요. 바로 단자 전압은 이런 저항 양단자에 인가되는 전압. 그래서 여기에서는 V는 IR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 녀석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기전력은 바로 IR 플러스 I 라지 R 이렇게 되는데 요 녀석을 바로 우리가 V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IR 플러스 V다. 기전력은 단자 전압에 이거는 내부에서의 전압 강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 그쵸? 기전력 내부의 전압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이 부분은 뒤에 또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부드럽게 뭐 단자 전압 그다음에 기전력 이런 녀석의 이런 어떤 차이점들이 좀 있구나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이제
저항으로 들어가 봅니다.